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지입니다. 올해 50세가 됐고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지만 30년 전에만 해도 가난한 집 작은 딸이었습니다. 1976년생인 저와 1973년생인 언니 민경이는 3살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죠. 저희 집은 늘 돈이 부족했어요.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언니는 첫 딸이니까 귀하다며 새 옷, 새 신발을 사주었지만 저는 언제나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들이었죠. 민지야, 넌 동생이니까 양보해야지. 언니는 예쁘게 키워야 시집 잘 간다. 어릴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18살 때였어요. 언니는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집안 형편상 대학은 어렵다며 취업을 강요받았습니다. 사실 언니의 등록금 때문이었죠.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공장 야간 근무, 하루에 3, 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어요. 번 돈은 모두 집에 갖다 줬고 언니 용돈까지 제가 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 민지는 든든해서 괜찮을 거야. 언니는 섬세하니까 우리가 더 챙겨줘야지. 20대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니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도 예단 예물 모든 비용을 제가 냈죠. 그리고 언니의 결혼식 저는 하객 접대를 했습니다. 신부 동생이 아니라 마치 직원처럼요. 그때도 민지는 워낙 일을 잘하니까 라며 당연하게 시켰습니다. 언니는 시댁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친정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죠. 반면 저는 매주 부모님 안부를 묻고 병원비며 생활비를 대드렸습니다. 2005년 3월 제 30번째 생일이었어요. 30살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생일엔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어요. 부모님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언니도 시간 내서 갈게 라고 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을 챙겨주려는구나 싶어서 정말 기대했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인정받을 때도 됐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니가 가장 먼저 말했어요. 야, 민지야, 네가 30살이면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너 이제 완전 노처녀야. 너 누가 데리고나 가겠어? 그리고 관리 좀 해라. 피부가 그게 뭐야. 언니, 오늘은 내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별거 있어. 그냥 밥 먹고 그러면 되지. 그때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민지야, 언니 말이 맞다. 넌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착한 남자 만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민지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혼하면 우리 부양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언니는 시댁 눈치도 있고 결국 네가 해야지. 넌 우리한테 많이 받았잖아. 많이 받았다고요? 제가요?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 독차지했잖아. 야, 솔직히 나는 공부하느라 너무 바빴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사랑을 독차지했다고요? 제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대학 등록금에 용돈에 결혼 비용까지 다 제가 댔는데 제가 사랑을 받았다고요? 어머니가 짜증스러워 하셨어요. 아이고, 쟤 또 시작이네.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런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야, 박민지, 가족끼리 돈 계산하고 그러는 거냐? 네가 번 돈은 당연히 집에 갖다 줘야지.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12년간 언니랑 집안을 위해 12년? 겨우 12년 가지고 은혜라도 입힌 줄 아니? 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민지야,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그냥 돈 벌어다 준 게 전부잖아.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2년간의 희생을 그냥 돈 벌어다 준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언니가 대학 다닐 때, 결혼할 때 그건 다 누가 낸 건데. 야,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딨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 계집애가 가족이면 참아야지. 네가 괜히 유난 떠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으셨어요.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나대는 거야. 부모 말에 토달고.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가족에 대한 믿음, 사랑,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고요. 30살 여자가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굴욕당하는 모습을요. 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웃었어요. 아, 얘가 원래 예민해요. 라며 사람들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눈이 퉁퉁 부어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12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았을까?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뭘 얻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한 것뿐이라는 걸요. 저는 딸이 아니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겁니다.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고. 더 이상 이 가족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고.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12년간 모은 돈 총 2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매달 부모님께 드린 돈을 빼고도 이만큼 모았습니다. 원래는 언니가 둘째 낳으면 또 도와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2년간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 없이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도 마지막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연락 안 드릴게요. 저도 제 인생 살아보겠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얘 민지야, 네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언니가 모실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친정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2005년 4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해운대 근처 작은 상가에 15평짜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민지의 커피라는 이름으로요.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손님 5명도 안 왔습니다. 밤새 빵을 굽고 아침에 문 열고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년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 꿈을 위해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김 선생님. 70대 할아버지셨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곤 했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혹시 이런 원두는 어디서 구하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해요. 제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정말요? 이런 맛이면 큰 카페에서도 팔 수 있을 텐데. 김 선생님은 퇴직한 무역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제 원두 맛에 반해서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원두 납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들, 레스토랑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죠. 2007년에는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부산 시내에 2번째 매장을 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12년간 남을 위해서만 살아서 몰랐던 제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가끔 친정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제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거든요.
그런데 2008년 가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다! 3년 반 만에 들은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 민지야,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부산에 있다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많이 힘들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렸고, 언니도 이혼했어. 언니가 이혼했다고요?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언니가 시댁돈을 좀 썼나 봐. 카드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혼하라고 했대. 아, 그렇구나. 언니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그래서요? 민지야, 네가 사업한다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3년 반 전에 제 머리채를 잡으며 네가 뭐가 대단하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언니랑 네가 같이 부모 봉양을 해야지. 네가 돈 좀 있다며. 어머니,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 딸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미 죽은 딸 취급받았잖아요. 12년간 희생했을 때는 당연하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시네요. 민지야, 그때는 우리도 힘들어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많이 고생하긴 했지. 어머니, 늦었어요. 30살 생일날 아버지가 제 머리채 잡으셨을 때 저는 이미 그 집 딸이 아니게 됐어요. 민지야,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아니요, 어머니.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09년 2월 부산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언니였어요. 4년 만에 본 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어머? 오랜만이네요. 저는 일부러 밝게 인사했어요. 마치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언니가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카페,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여기 네가 하는 거야? 네, 제 가게예요.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12년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언니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라떼?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 네, 잠깐만요. 직원한테 인수인계하고 올게요. 사무실로 올라가서 마주 앉았어요.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민지야, 미안해. 뭐가요? 그때 네 생일 때 말야. 내가 너무했어. 아, 그 일이요? 이미 잊어버렸는데요, 뭐. 하지만 사실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모욕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거든요. 민지야, 나 사실 정말 힘들어. 이혼하고 갈 곳도 없고 아이들 양육비도 있고. 그때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이미 모든 감정이 죽어버렸거든요. 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 언니 결혼할 때 예단비 2천만 원 기억해?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첫째 돌잔치 비용 500만 원이랑 둘째 돌잔치 700만 원도 모두 내가 낸 거 기억하죠? 민지야, 총 3,200만 원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가족끼리 돈 계산하냐고요? 언니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언니와의 만남 이후 더 이상 친정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변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해 12월 제 35번째 생일이었어요. 카페 직원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줬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아, 이게 진짜 축하받는 기분이구나. 그날 직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괜찮은 일자리 주시고 공정하게 대해주시고 저희 진짜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진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2011년에는 부산에 5호점까지 열었어요. 2012년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전국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저는 연 매출 50억의 카페 체인 대표가 됐어요. 직원이 80명이고 가맹점까지 하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정 소식이 들려와요. 아버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시고 언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꿈을 짓밟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실패해도 곁에 있어주고 성공하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35살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좀 더 일찍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20년 전 30살 생일날 저는 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다면 그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민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